다 죽토가 두 개 났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뻘이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느냐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예요. 자, 이제 밴드에 올린 사주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도 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는 뭐를 하겠네. 여기에서는 뭐를 하겠네. 여기 와서 뭐라 금방 눈에 들어와야 돼. 쉽게 해서. 그러면 자, 천간은 항시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이 목표의 기본적인 병화를 기점으로 놓고 축토에 있을 때는 사유축의 유금으로서 손기술을 가지고 있겠네. 또 여기 인호술로 가면 아름다움을 추구하겠네. 진토는 축토 다 말려니까 합해서 톤 이게 탁수의 개념이 있겠네. 자, 이렇게 금방 그 행동을 봐도 이제 알아야 돼. 여러분들 지금 말 안 하면 관심을 안 듣는데 이렇게 해서 거의 다가 한눈에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초년, 중년, 말년, 장애에 딱 돼 있잖아요. 그럼 병화 일간이 취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뭔가를 찾을 수가 있다 그 말이 쉽게.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그걸 눈에 캐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얼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병화 일간이에요. 병화를 하기 전에 설명을 지금 한번 해줄 것도 있는데 비병화 일간들이 취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말이에요. 피할 수 있는 게. 자, 그러면 병화는 첫째 조건이 자기가 태양이 밝았을 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럼 자, 재물이라는 것은 이 관이 물 위에 떠 있을 때는 제일 나의 관에 명예가 오는 것이고 또 나의 금을 취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재물을 취하는 거로 보시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병화 일간이 재물이 여기 있죠. 자, 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재물이 여기 있다. 그러면 경금은 재물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좋아. 근데 이 임수가 관이죠. 자, 제 관이 뚜렷하게 지금 사주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관의 기토가 탁수가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럼 사주 구성이 그럼 재물이 있어서 좋겠네 했는데 탁수된 물에 금이 놀고 있다. 그러면 건져봐야 탁수된 금이죠.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동으로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재물을 취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네가 그 재물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겠냐? 자, 이거예요. 그러면 첫째 탁수가 안 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착수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사유축을 써야 되는데 천간에서는 안 해? 자, 천간에서 지금 탁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탁수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이 기토에서 나무를 심었을 때 탁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지보다도 천간에서 목표가 있잖아요. 이 돈을 벌기 위해 돈이 있는데 이게 탁수가 되니까 내 돈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쓸데없는 돈이 어떻게 돼요? 남한테 가 있지 내 이 탁수된 물의 돈은 건져봐야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은 저 기토에서 핵심이 정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초년에서 이제 봤을 때 여기는 그러면 20대 20대 아니야?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인호술까지 가니까 여기 이 속의 반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0대가 사유축이란 유금을 쓰는 데 가서는 기술적인 요인을 가지고 움직이겠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런데 돈을 벌려면 이제 기술적인 요인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그럼 기술적인 돈을 버는데 뭘 만드는데 어떤 걸 만들 것이냐? 인호술이. 목을 써야만 인호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 인호술 단계까지는 여기에 목이라는 글씨가 생성이 될 때가 여기까지였다 보면 되면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지. 그러면 자, 근데 여기 쫙 보면요. 지지로 한번 봐보세요. 대운이 한번 봐봐요. 지지에 진토, 묘, 목 뿌리만 있어요. 여기에서는 위에 천간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 천간에 나와 있는데도 다 해자수 탁수의 개념이 있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자, 여기까지는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 자, 병이니까 꽃피는 행위, 정림한목, 무토니까 땅에 나무 심어, 다 목의 행위에 관련된 쪽 해야 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목의 행위 중에서도 어떤 거? 손기술, 기술적인 요인을 써라. 이렇게 그냥 쉽게 눈에 보일 수가 있잖아요. 이걸 보시고
아하, 이 사람이 어떤 생태를 취하고 뭘 하겠네를 금방 찾을 수가 있죠. 직업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직업이 다변화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인호수를 여기까지 갔다면 인호수의 관계에서만 끝까지 가는데 이 사람은 축토에서 한번 헤어지고 인호수를 한번 해주고 진토에서 한번 해주고 세 개 직업을 겪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도. 세 가지 직업을 가지고 네가 평생 살아갈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사주를 가져오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검증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럼 과연 그렇게 살았는가?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주를 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기토에서 만약에 간목을 끌어다 쓴다 하면 각기합 을목이죠. 그럼 을격합이 됐을 때 유금이 움직이는 거죠. 경금의 뿌리는 뭐예요? 신이에요. 자, 그러면 신은 이미 이걸 이해하시는 분은 약간 이해를 못 하신 분도 계셔요. 항시 경금이 떠 있으면 지지에는 이제 신금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봐야 돼. 언제든지 뿌리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유금만 끼면은 신유수이 금국이 되네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사유축에 유금만 쓰게 되면 뭐가 돼? 금국이 되잖아요. 아, 돈 잘 벌 수 있겠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경금은 그냥 경금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항시 뿌리가 존재했을 때는 뿌리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금의 뿌리는 신금이니까 신금이 있어. 그럼 유금이 온다고 들면 자동 신유시 될 거 아니에요. 돈 잘 벌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눈에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드시 이 초장에 목의 행위를 해야 되겠지. 목이라는 건 의리, 펄프, 종이, 섬유 이거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경금인데 그럼 디자인이나 해도 맞기는 맞죠. 울겨 신금이니까. 근데 이제 디자인도 어떤 디자인 하냐가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 경우는 내가 이 사람 상담할 때 뭐 했냐면 그 사람이 가방 공장을 했어요. 가방 공장. 그러니까 소위 요새 국내에서 유일한 가방이 뭐 있어요? 어디? 국내 유일한 메이커. 가방. 지갑은 조그만 지갑 메이커 뭐 있어? 구찌 뭐 이런 거 있잖아. 닥스도 있고 뭐 이런 거. 이런 것을 하청업을 했었어. 그 가방도 만들어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을 했었어요, 이 사람이. 내가 검증할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돈을 잘 벌었어. 왜? 유금을 쓰니까 신수지, 니 돈 잘 벌었잖아. 돈 잘 벌었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오죠. 자, 우리가 항시 초년에 돈 잘 번 사람들 한번 엎어.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집합으로 사야 돼, 여러분들이. 초년 20대, 30대 미만에 가까이 돈 많이 번 사람은 절대 오래 못 가. 그래서 제가 쓴 글씨를 여기 보시면 이 도덕경 얘기를 한 거예요. 76장에 나온 얘기가 인지생야 유약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부드럽게 태어나지만 기사야 견강이라. 죽을 때는 뻣뻣해 죽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 말을 왜 이 얘기를 썼냐면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 때는 뭐가 어떻게 돼? 목에 힘이 들어가죠. 굳어지면 안 되는 거야, 모든 것이.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나무를 한번 봐봐요. 큰 나무는 밑에는 단단해요. 그 단단한 밑에 큰 나무가 거기서 커요? 어디서 클까요? 꼭대기 보면은 유약하고 부드러우니까 나무가 순이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자연의 섭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때 돈을 좀 보니까 목에 힘이 바짝 들어가지. 더 큰 것을 바라는 거지. 좋은 놈이 돈 좀 벌면 어느 생각이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너야 망할 건데 어떻게 망했냐고 물어봤지 내가. 뭘로 망해봤느냐 그랬더니 홈쇼핑을 본인이 누가 제의해서 그거 해준다고 했는데 그걸 해서 한 달 내나 만들어서 몽땅 털어서 갖고 와다 구름 가묻고 도망가 버렸어. 사기당해본 거지. 그러니까 착실히 그거나 해서 더 크게 나가면 되는데 조금 보니까 뭐가 들어가? 목이 힘이 들어가. 근데 뻣뻣한 나무를 더 크게 만들려니까 목이 부러지지가 돼? 안 되지. 부드러워야 해지고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글씨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덕경 76장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 삶의 지혜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돈 좀 벌면 목에 힘이 들어가면 거기까지예요. 자, 부드러워야 나무가 큰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대할 때 어쩌습니까?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은 사람이 따라요. 근데 강한 사람은 따르질 않아. 그래서 모든 삶이 다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고 권력 있고 높을 때 힘을 주다면 거기까지예요. 제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재벌들 상담을 제가 한번 해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엄하고 칼 것 같잖아요. 너무 부드럽습니다. 상상 외로 교수님 참 잘해요. 회사 가서는 엄하고 자기 잘하겠지만 그럴 때 내가 뭘 느끼냐. 저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아직까지 무궁무진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함을 가진 그 사람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런 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돈 좀 없는 놈이 돈 좀 버니까 목에 힘이 바짝 들어갔어. 그러니까 뭘 생각해? 더 큰 걸 생각 거 아니에요. 큰 걸 생각하면 좋은데 큰 놈 속에 바람이 들어가면 죽어. 그러니까 누가 그랬던 거지. 홈쇼핑 하면은 야 단방에 한 달에 그냥 몇 번 방송 해보면 왕창 긁고 너 인생 팔짝 벗겨. 그래 놓니 온 자본 다 들여서 투자해서 몽땅 해놓고 차를 긁고 싣고 갔는데 어디 창고 너락에 넣어놨는데 그놈을 묶고 태워본 거예요. 갖고 태워본 거예요. 그래서 다 망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살아나가는데 초장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말건까지 못 간다는 거. 이거 한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돈을 벌든 어쨌든 간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 상담하실 때 해주셔야 돼. 왜? 나중에 여러분이 상담하시고 어떤 경각심을 줄 때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야만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길도 되고 그 사람이 크게 발전하는 길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손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는가를 제시해 준 사람이 우리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36대운에 갔을 때 지금 병인 아니에요? 병인. 그죠? 이제 여기에 병인인데 여기까지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제 돈을 벌었어. 그러니까 자,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될까 이제? 뭘로 해야 돼?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지. 돈 없는데 그거 할 거예요. 이제 다 망했는데 몸으로 때울 수밖에 돼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축토가 2개 나왔죠. 자, 을사. 다 축토가 2개 나왔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뻘이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느냐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예요. 이 사화가 글씨가 보면은 요렇게 돼 있잖아요. 2개를 한번 써봐요. 이렇게. 사살 써보면.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에다가 요렇게 한번 붙여봐. 안경이 아니라 바퀴에 차가 되잖아, 바퀴. 차바퀴. 차 바퀴에 신은 차 몸뚱아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해야 되냐. 그때부터 이제 관광버스 운전하게 돼. 하름당 관광버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참고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버스 운전을 하니까 운전도 잘해요, 이 사람이. 운전 아주 성격이 좋아. 차를 또 가면 운전하면 하나 피곤한 게 없다. 재밌다, 이제는. 뭔 일을 가든 자기는 재밌다고 그래. 다행이죠. 타고난, 자기 입에서 나는 운전에 타고났는가 봐. 네? 피곤한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관광버스를 한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신금을 했으면 을목이 왔잖아요. 여기 을목이.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안전하게 살아라는 얘기 쉽게 해서 을목이 여기에 심어졌다고 가정하면 을기가 신금이 되잖아요. 그럼 평화를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쪽에 운전하는데 그 말이에요. 하는데 관광버스겠지. 네, 그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상적인 해석은 우리 도덕경처럼 생각하기 나름이 어떻게 해석하냐 나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이 똑같은 글씨를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경 책전 100사람이 보면 100사람 해설이고 1000명이 보면 1000명 해설이 다 다르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원칙은 같대. 응용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이제 그렇게 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럴 때 뭘까요? 자, 갑자 대운에 한번 봐봐요. 갑자 대운은 뭐가 올까요? 탁수죠. 착수, 좌우매우, 탁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럼 탁수된 사주가, 근본 탁수된 사람은 영원히 못 살겠냐? 그거 생각해 보세요. 금행이죠. 자, 근데 이 탁수 속에서도 진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자, 시골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 맨날 뻘에서만 살아. 뻘에서 뭘 캐요? 조개도 잡고 먹고 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야. 탁수 속에서도 진주를 건져라. 내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로 했던 데가 자기 좋았던 게 뭐냐면 청소 대행업체 운전하는 것 같아. 청소 대행업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폐기물을 가지고 저기 어디입니까? 인천에 거기까지 실어 날르는 일을 한 거야. 거기 재미가 좋았던가 봐. 그게 소위 이제 그때 저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탕물 속에서도 진주를 찾을 수 있고 금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무조건 과거에 생각할 때는 탁수되면 아무것도 안 돼. 이 생각을 좀 이제 바꿔서 생각하자. 왜? 창업반이니까, 여러분들. 그 속에서 그러면 탁수된 사람도 아니지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 속에 다 먹고 사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씩 그런 사람들 올 때 없냐 있죠? 있는데 그걸 그럼 난 모르니까 맨날 탁수됐으니까 당신 안 되는데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너가 잘 될 수 있느냐. 흙탕물 속에도 금덩이를 찾을 수 있는 일을 해봐라 하는 종류를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셨다가 나중에 활용하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럼 66대 여기서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할까 이제 항상 얘기했잖아요. 자, 66대는 개해 아닙니까? 그럼 탁수된 일을 할 건데 여기에서 이 개수가 생각을 한번 해봐라. 항시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안심법을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임수의 물을 막는 데가 첫째 적잖아요. 그러니까 개수에서 뭘 끌고 싶어? 자, 그렇게 연상을 하셔야 돼. 사주 원국을 놓고 개수가 있으니까 무기합하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 개수가 여기 사주 구성에서 탁수가 있는데 큰 제방을 막으시니까 이때는 무토로서 뭔가를 막아보자는 생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땅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땅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였냐. 저 지방에다가 그 자기 고향 땅에다가 조그만 땅을 사고 거기다 집을 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보면 이게 무토라는 개념을 우리는 여기 개수니까 무토 그냥 같은 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주 원천적으로 봤을 때 제방에 필요한 무토가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 필요한 물을 여기서 생각하지 않아요. 땅을 새로 막 개방한다. 이제 이렇게 찾으셔야 돼. 그래서 끌어온 법칙을 여러분들한테 기초 시간에 끌어온 무토는 개수를 끌고 와, 개수는 무토를 끌고 이 얘기를 자꾸 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끌고 온 게 아니라 사주 구성에 따라서 여기 임수의 제방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경우는 이제 얘기아까 고향 땅, 여기 축토이, 기토이 다 옛날 전자인데 고향 땅이에요. 왜? 어렸을 때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하냐? 고향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고향 땅에 살았잖아요. 산의 축토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살은 게 결국 고향 땅으로 표현하라 그 말입니다. 울상적 해석으로. 그래서 고향 땅으로 간 게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좀 따르죠.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해자축, 신자진 다 탁수란 말이에요. 탁수 개념이 이제 뭐가 안 좋을까? 이제 생각해봐요. 나이가 들었어. 근데 그럼 자 우리가 그 당뇨를 한번 생각해봐. 당뇨는 어때서 당뇨라고 그래? 내가 물어볼게 내가. 예? 물이 탁수가 당뇨다. 자 그렇게 탁수 맞는데
우리 자주 볼 때 탁수 그 장로를 어떻게 보냐 그 말이에요. 자, 토가 정답. 자, 우리 당뇨는 내과에서 봐, 비누과 저 봐. 내과야.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과에서 봅니다. 그래서 당뇨는 토하고 관계가 있어. 토가 많은데 물이 없다고 당뇨가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하시라고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순전 물로서 탁수가 된 경우는 그 신장 방광의 문제, 소위 혈액의 문제 이런 관계가 되지만 당뇨는 토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다. 아셨죠? 네.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뇨가 무슨 과야? 내과야. 근데 그러면 우리 사주도 뭐 맨날 여러분 얘기한 대로 보면은 그 물하고 관계 있게 비누기 같은 거 검지해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이해하시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토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당뇨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임술대원 와 있잖아요, 지금. 자, 임술대원에. 자, 임술대원 왔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지금 77세로 넘어가 76세예요. 기축생이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물이 많아졌어요. 근데 물이 많아진 것까지는 좋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되냐? 지지에서 여기에 진수충이 되잖아요. 이렇게. 제일 큰 게 우리 진수충이에요. 뭐 충미충 이런 거 치지도 안 해도 돼. 근데 진수충만 해. 그러면 자, 얘 누구 자리야? 자식 자리에 진수충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 때문에 못 있는 거지. 시골에서 아버지 뭐야 거기 있어 빨리 와. 이렇게 해전 다시 원위치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사주 통틀어 설명하자면 그렇게 돼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진주를 잡는 데서는 흙탕물 속에 뻘 속에서도 진주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주 속에서 우리가 금을 찾아라. 오늘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아셨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